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선시대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조선이 그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틀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조선의 통치 시스템, 그 설계도를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랄까 약간 선생님과 학생처럼 질문하고 답하면서 그 유교 사상이 구체적인 제도나 기구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조선은 왜 그렇게 유교, 특히 성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국가 이념으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게 중요한 시작점이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고려 말에 그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바랐어요. 그러려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했고, 또 사회 질서도 잡아야 했는데, 여기에 성리학적 유교 이념이 딱 맞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명분, 질서, 또 덕치, 이런 이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좀 효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국 초에 한양으로 도읍 옮기고 종묘, 사직 세우고 경복궁 짓고 했던 것들이 다 그런 이념을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상징적으로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철학적인 걸 넘어서 실제 국가 운영의 어떤 청사진으로 유교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청사진이 구체적인 정부 조직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조선의 중앙정부는요. 일단 국왕 아래 최고 회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6개 전문 부서, 즉 6조가 있었습니다. 뭐 이호, 예, 병, 형, 공 이렇게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재상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유교적인 정치 원리를 제도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뭐 이런 걸 추구한 거죠. 의정부에서 논의하고 육조에서 집행하고.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근데 뭐 권력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혹시 왕이나 아니면 특정 신하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걸 막는 그런 장치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 물론이죠. 바로 그 점. 그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조선 통치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걸 위해서 삼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구들을 뒀어요. 사원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고요. 사관원은 왕에게 직접적으로 아니 되옵니다 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홍문관은 약간 학문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왕의 자문 역할도 했고요. 이, 3사가 서로 막 견제하고 때론 또 협력하면서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독주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정치를 운영하려는 그런 유교 정치 이념의 핵심을 딱 제도화한 장치였습니다. 와, 단순히 그냥 권력을 나눈 게 아니라 비판하고 감시하고 또 자문하는 기능까지 제도 안에 넣어놨다는 게 진짜 인상 깊네요. 뭔가 시스템 안에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역시 그 과거 시험의 핵심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조선은 그 유교적인 소양, 그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좀 공정하게 뽑으려고 과거 시험 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해야 학문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이게 곧 유교 이념에 기반한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국립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유학 가르치고 인재 키우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과거제를 통해서 유능한 관료를 배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였던 겁니다. 아, 인재를 뽑는 방식까지도 유교 이념이랑 아주 딱 연결이 되어 있었군요.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통치 구조나 인재 선발 방식?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정해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걸 다 아우르는 어떤 법적인 틀, 이런 것도 마련이 됐었나요? 네, 바로 그게 조선 통치체제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건국 이후에 계속 법제를 정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마침내 경국대전이라는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 경국대전에는 뭐 중앙과 지방의 관제부터 시작해서 관리의 임무, 재정, 군사, 형벌, 심지어 의례까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규범이 유교 이념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요.
사실상 조선 왕조 500년 통치의 기본 헌법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오늘 조선이 유교 이념을 어떻게 국가 시스템으로 구체화했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의정부와 육조라는 기본 뼈대부터 삼사라는 견제와 균형 장치, 또 과거제를 통한 인재 등용, 그리고 이 모든 걸 담은 경국대전까지. 교과서에서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정교하게 잘 설계된 시스템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하나의 사상이 그냥 이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국가 통치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원리로 아주 깊숙하게 작용한 사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유교적 이상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건 주로 중앙 통치 시스템이라는 큰 틀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교 이념이 법이나 제도 너머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평범한 일상생활이나 가치관, 사고 방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